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슬기로운 회사생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명문대학 수석 입학자가 취업을 걱정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명문대학 공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대로 전과했다. 의대로 공대에 수석 입학했는데 의대로 전과를 했습니다. 전과의 이유가 이공계를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벽 교수는 인재혁명에서 의대로 전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최고의 인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대와 공무원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의뢰 지녀야 하는 목표라는 주입된 꿈은 악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순위 사이트 therichest.com에서 의사들도 이렇게 자살하는 율이 높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통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의사가 어려운 부분들 뭐 스트레스 높은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좋아서 의사가 됐다면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사를 선택한 삶은 괴로울 수도 있다. 의사가 될 정도의 실력이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밥을 굶지는 않는다.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참고 견딜 필요가 별로 없다. 생각해보면 조백 교수의 이야기가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은 의사 할 정도의 어떤 자기 실력이라면은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적성에 안 맞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큰 행복이 되지 않는 즐거움이 되지 않는 만일 일이라면은 의사가 그것은 좀 불행한 일이겠죠. 그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큰 행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먹고 사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슬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일을 창조사에게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일생을 던져라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뜰짐승들 보면은 다 그냥 길쌈도 하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계속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한평생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아이고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좀 먹고 사는 부분들에 급급한 인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뭐 의대를 진학할 실력이 있다든지 또 어느 정도 지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연한 불안감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평생 인생을 보낸다면은 그것은 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인재는 자신만이 아닌 이웃과 사회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며 리더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이러한 인재가 바로 우리 한국에 필요한 인재지만 아쉽게도 흔히 언급되는 인재는 이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왜 부모들이 전문직,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하는 걸까요?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전문직도 어려워요. 저 연말 돼서 이제 제 친구들이 뭐 변호사 친구들도 전화 옵니다.
전화 오니까 뭐 또 안부 전화하지만은 또 그 친구들은 또 나름 저기 그 영업을 또 하긴 하는 거죠. 서로 먹고 사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그 영업도 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전문직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또 영업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일이든 다 영업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떤 뭐 그 자격을 땄다고 해서 한평생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없다고 봐야죠.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노력해야만 거기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조슈아 쿠퍼 라모는 언싱커블 에이지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블랙 스완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목격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세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코로나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책 쓸 때는 코로나가 뭐 생각도 못했지만은 한 군데서 이렇게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과거에는 블랙스완은 없잖아요. 없는 건데 그거는 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전 세계로 또 퍼지고 또 이렇게 오염되고 우리가 또 자연을 파괴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것들이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들입니다. 그런 블랙스완들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세계의 미래는 현재의 실리콘밸리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변화와 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회가 바로 미래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안정성이 높은 의사나 교사와 같은 직업의 세계로 진출해야 할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교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선택을 하죠. 여러 가지 선택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선택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계속 자기가 더 노력하고 더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축적해 가면서 또 자기를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되죠. 도전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좀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더 즐거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파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 파도를 타는 그 서퍼들한테는 서핑 하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더 즐거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례를 하나, 제가 겪은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좀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삼성에 처음 입사해서 그 인사팀에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있는데, 그때 이제 동경지점에 그 주재원으로 한 분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부임하려고 이제 동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보내는 업무를 했었으니까 해외 출장, 해외 연수, 뭐 해외 주재원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했었으니까 그분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과장인데 저보고 이제 권익찬 씨,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저 자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 과장님 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그랬죠. 이분이 이제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고를 나와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자기 동기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똑똑했으니까 공부도 잘했으니까 이제 그 삼성에 입사를 했겠죠. 그래서 삼성에 입사 공고 저도 공고 채용하고 했었는데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근데 이제 입사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같이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우리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을 나와야 우리나라에서 이 인간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삼성에 입사한 게 아까운 겁니다. 내가 또 대학 가서 다시 삼성에 입사할 수 있겠느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요. 지금 많은 고3들이 고민을 하고 또 대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고민합니다. 또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민하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공고 출신의 저 부장 승진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부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선배니까 우리 어떤 그 생각들을 잘 아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그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질문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삼성에 입사했는데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부장님이 자기 선배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부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저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분은 농담을 하느냐. 아니, 말이 되냐. 저 대학을 가야 되느냐. 삼성에 계속 다녀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실망을 해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 모임이 다 해산이 됐죠. 흩어져가지고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그 부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저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이 과장님인 어떤 겁니다.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 땅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번 주말에 그 저기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땅 보러 가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땅도 보고 집도 보고.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은 그 부장님하고 같이 땅도 보러 다니고 또 집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월급 받아서는 그 저축하고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또 땅 사고 또 집 사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이제 더 지났지요. 10년이 지나서 이 과장은 그러면서 땅 사놓고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장 따라서 그 땅 사고 집 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 10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 자기가 그 어떤 친구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대학 뭐 좋은 대학 간 사람도 있고 조금 뭐좀그 밑에 수준의 대학을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삼성에 계속 다녔고 그랬는데 다들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 대학을 갔다가 다시 직장을 가나 또 여기 삼성에서 계속 다녔거나 다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딱 한 사람 자기만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그 땅을 사니까 그때 우리나라 한참 발전할 때니까 땅값도 많이 올랐죠. 자기가 큰 부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돼가지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땅 사놓고는 그냥 자기는 계속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정받아가지고 그 공고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졸 출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그 과장도 승진하고 또 과장으로 해가지고 저기 일본 주재원으로 자기가 이제 선발돼서 가게 됐고 자기가 감개무량하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92년도입니다. 92년도, 93년도, 뭐 92년도 이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잘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자,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이제 교육받으면서 같이
만났는데 삼성전자에 이분이 그 전무입니다. 전무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의 대표로 계신데 전무로 이제 하셨는데 자기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기 후배가 그 아무 뭐 직업도 없고 한데 거기 넷플릭스 사가지고 1억 어치 사가지고 100억이 돼가지고 그 큰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또 거기서 크게 뭐 또 부를 누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직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보면은 돈 때문에 문제라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뭐 돈을 버는 부분들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고 거기는 그대로 해서 계속 묻어놓고 투자해가지고 그게 10년, 20년, 30년 그게 그 하나의 어떤 그걸로 이제 축적돼가지고 계속 늘어나도록 하고 뭐 그중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겠죠. 뭐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한테 다 묻어놨더라도 그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가능성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산을 그렇게 분산하고 나머지를 묻어놓는 거죠. 그 묻어놓는다는 게 이제 그냥 묻어놓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자기가 활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열심히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를 방향을 잡아서 멘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멘토를 잡아서 그 멘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자기도 투자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 고민을 한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될까? 의사가 돼야 될까? 그리고 교사가 돼야 될까? 뭐 그게 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그쪽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또 해나가는 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 그런 가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 주주가 되는 것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지금 제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정말 저도 해봤는데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장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그게 웬만한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